사실 그럼 실제 이탈리아에서도 어쨌든 그 지금 나폴리가 갈 길을 잃고 있고 로보티카가 핵심이었는데 흔들리고 하는 것도 김민재의 공백이 그냥 우리만 그냥 이렇게 너무 김민재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다. 야, 제 생각에는 가르시아였으면 그냥 가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래 너네 하던 거 해라. 자녀 하던 대로 해. 가르시아 때문이다. 감독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오지면 괜히 남아 있었네. 힘있자. 나도 괜히 여기 남아 있었는데 다 그런 생각 막 할 수밖에 없어요. 미네네 자리 없어? 그렇죠. 자, 그럼 저희가 좋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알베와 함께 또 이탈리아 축구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지금 초반에 네. 좀 어때요? 뭐 화제가 좀 되고 있는 게 지금 초반 순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지금 경기 4개 이루어졌는데 진행됐는데 저는 보고 이미 누가 우승할지 감이 잡혔죠. 그래도 4경기만 보고 4경기만 보고 그렇긴 해요. 다 그렇지 않으세요? 사실 저는 지금 EPL 빼고 빅리그 다 누구 우승할지 다 감이 잡혔어요. 이건 또 뭐야? 잠깐. 그렇지 않으세요, 형? 일단 프리미어리그는 지금 왜 프리미어리그는 아직 혼선이니까. 뭐 근데 뭐 너무 올해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어차피 올해도 맨시티 우승할 것 같고. 또 다른 데는요? 라리가는 마르사죠. 라리가는 바르셀로나가. 네. 뭐 리그 경쟁은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은 있긴 하죠. 챔스는 뭐 레알이 그럴 저거니까 어쨌든. 그리고 독일은 김민재가 우승하고. 김민재가 우승하고. 그래도 독일 이번 시즌 레버쿠젠이 너무 기세가 초반에 강하잖아요. 뭐 그러면 라이프스도 너무 팀이 좋고 네. 하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김민재 우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끝났네? 프랑스는 이강인 우승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다 정리됐네요. 잉글랜드는 맨시티. 네. 그다음에 독일은 바이에른 뮌헨, 프랑스는 파리. 그다음에 스페인은 바르셀로나. 그럼 이탈리아는요? 이탈리아는 저는 지금 봤는데 일단 인터밀란 좀 제일 구조가 잘 잡힌 팀인 것 같아요. 예, 팀도 좋고 뭐 작년에 챔스 결승전까지 올라갔었고 프레임 굉장히 잘 돼 있고 거의 하는 플레이나 거의 이제 외웠던 듯이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 이미 선수들이 뭘 해야 될지 다 알고 있고 심지어 벤치 멤버 교체 멤버들 다 좋아요. 교체 멤버 중에 뭐 프라테지도 있고 이탈리아 국가대표 프라테지도 있고 뭐 사실 미키타리안도 물론 주전으로 나갈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뭐 정말 뭐 저기 아르나우토비치도 왔고 너무 팀이 좋아요. 그래서 조직적이고 개개인들도 좋다. 맞아요. 그래서 인터밀란은 압도적으로 제일 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로 나폴리와 AC 밀란 있는 것 같고. 유벤투스를 먼저 얘기 안 하네요. 유벤투스는 그래요? 멀었어요 지금. 그래요? 유벤투스 뭐지? 지금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초반에 좋은 모습 보이는 거랑 이 현실적으로 보면 작년 팀이랑 똑같아요. 그건 그렇죠. 오히려 주축들이 많이 빠지긴 했죠. 오히려 사람 빠졌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게 잘했는데 3등을 했었잖아요. 저기 잠깐 안 당했으면 결론 3위 했는데 근데 디마리아 떠났고 모누치 떠났고 오히려 많은 선수들이 떠났는데 연립반 선수 외야밖에 없잖아요. 디모티 외야밖에 없고. 그러니까 팀이 좀 약해졌다고 봐야 돼요. 뭐 지금은 저기 한 2위 정도지만 이거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위지만 사실 4경기 다 이겼어야 돼요. 지금 거기 볼로냐랑 비겼잖아요. 이거 너무 기대치가 큰 거 아니에요? 유벤투스 팬이라서? 제 생각은 유벤투스는 약하고 교체 멤버들 없어요. 진짜 멀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인테르가 지금 독보적 1강에 가까워 보이긴 해요. 경기 내용적인 부분이 인테르가 이거 동의한다. 정말 좋거든요. 인테르가 이번 시즌에는 확실하게 크게 앞서 나가고 있을 정도로 좋긴 한데요. 근데 인자기가 팀을 잘 만드는 거 같아요. 팀도 잘 만들었고 이번에 보강을 정말 잘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백업까지 강화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더블 스쿼드를 구축할 수 있는 팀으로 보이기도 해서 인테르가 우승할 것처럼 보이긴 한데 유벤투스도 이번 시즌 그래도 알레그리 감독이 조금 전술을 잘 만들기도 했고 잘 만들고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제 체력 훈련하는
감독, 예. 체력 담당자 바꿨어요. 아, 예. 피트니스. 그러니까 피트니스 감독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피지컬 트레이너. 네, 피지컬 트레이너 바꿨고. 하도 작년에 사실 못 따라갔고 했는데. 피지컬 트레이너도 빡세게 바꿨고. 훈련시키는구나. 그렇죠. 사스월에서 굉장히 잘했던 사람 데리고 왔고 했는데 딱 좀 분위기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리고 확실히 기회사는 작년에는 계속 그렇죠. 부상 뭐 회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블라우비치도 마찬가지고 큰 부상 있었고 뭐 작년에 부상자들이 많은데 올해는 그래도 기회사 폼이 지금 좋고 블라우비치도 그랬고 네. 하지만 사실 인테르 밀란이나 AC 밀란, 나폴리랑 비교하면 아직 좀 한 단계 밑이라고. 오케이. 어쨌든 뭐 지금 알베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하니까. 수비도 좀 아직까지 약하고. 유벤투스 그러면 다 정리하면 예를 들면 몇 위 정도 할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은. 아까 우승은 인테르가 할 것 같다 그러고. 목표는 4등이죠 지금. 공식적으로 팀에서 목표는 챔스 무조건 올라가야 되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로마도 사실 시작이 안 좋았지만 팀이 굉장히 좋아요. 로마. 왜냐면 지금 루카쿠 디발라 올라오고 그리고 레나토 산체스도 올라오고 파레데스도 잘나기 시작했고. 루카쿠가 있구나. 로마 팀이 나쁘지 않아요. 루카쿠 가장 먼저 잘해요. 걔는 이탈리아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루카쿠는 이름만 들어도 그냥 좋아. 웃겨. 저는 그게 더 웃기더라고요. 그 무리뉴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루카쿠는 사랑 후 대해줘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맞는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스타 플레이어를 그렇게 사랑 후 대해줘야 되나? 걔는 멘탈이,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돼. 맞아. 토닥치고 거려줘야 돼. 애야, 애. 루카쿠는 사실 뭐 요즘 말이 많았고, 사실 뭐 좀 변동이 심한 선수지만,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원래 골을 꾸준히 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에에서만 뿐만 아니라 EPL에서 많이 넣었어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엉덩이 툭툭 치면서 이렇게 그렇죠. 다독여가지고 끌고 가야지 뭐. 사실 저도 별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선수이긴 한데 훌륭한 선수라고 봐줘야죠. 운동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자 지금 인테르가 제일 세 보이고 그 다음 추격이 밀란하고 나폴리. 밀란 사실 훌륭한 선수들은 영입을 많이 했잖아요. 네. 럽투스티크도 왔고 볼리시치도 왔고 팀이 굉장히 좋아요. 밀란도 근데 이제 선수 많이 바뀌다 보니까 좀 시간 걸릴 거고. 근데 제 생각하는 AC 밀란 연말부터 아니 내년 1월부터 좀 팀이 잘 새로운 선수들이 오면 사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AC 밀란. 근데 여하튼 밀란이 선수 구성이 괜찮다. 너무 좋아.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밀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토날리라는 핵심이 나가긴 했지만 대신 이제 그 약점들을 좀 보강을 잘했죠. 맞아. 그 축구 해제도 영입을 하고 하면서 사실 이 팀이 그가 오른쪽 윙이 최대 약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축구 해제, 플리식 이런 선수들도 영입하고 하면서 약점을 메우면서 조금 뎁스를 강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AC 밀란은 저는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강팀들과의 경기에선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 그 당장 인테르하고의 더비에서 이제 대패를 당했잖아요. 하지만은 도리어 이제 약팀들을 사냥하는 거는 지난 시즌보다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해요. 아니 근데 의외로 나폴리를 얘기를 해가지고 나폴리는 나폴리 지금 말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김민재 빠져서 큰일 났네. 난리 났죠. 일단 가장 큰 문제 이거예요. 사실 이 가르시아 감독이 왔잖아요. 그러면 가르시아 감독은 그때 이제 유벤투스의 콘테 감독 밑에서 스쿠데토 2번 연속 우승했잖아요. 3번 연속 우승했잖아요. 그 다음에 알레그리 감독 왔을 때 알레그리 감독 처음에 첫 번째 시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잘 돌아가는 팀 그대로 그냥 놔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승했잖아요. 근데 가르시아 가자마자 잘하고 있는 팀은 본인만의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니까 지금 잘 안 풀려요. 나폴리가 새롭게 감독 바뀌고 선수도 몇 명 주축이 바뀌면서 자기 스타일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베스트 11 보면 선수 김민재 빼고 바뀐 선수 없어요. 그대로요. 그대로요. 오시멘 흐비차 그대로 다 있고 흐비차 오시멘 그대로 있고 젤리스키 그대로 있고 뭐 로보tka 다 그대로인데 그냥 그 팀 그대로 쭉 이어서 갔으면 되는데 가르시아가 자기만의 축구대로 가고 싶어서 전략 바꾸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돌아가요. 흐비차도 2번 뭐 교체시키고 심지어 제르빈이라고 그 유소년 출신 선수랑 교체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좀 이상해졌어요. 나폴리. 근데 뭐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가르시아 원래 자기만의 고집이 있는 감독이니까 사실 가르시아 오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과거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과거가 없다? 과거가 없다.
왜냐면 뭐 기자들은 물어보죠. 이제 스팔레티의 나폴리 이어서 갈 거냐? 과거가 없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와의 단절. 나는 그렇죠. 옛날 그 뭐 어떻게 축구했는지 나는 상관 안 해. 난 내 식대로 가겠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딱 보면 전략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역시 안 맞아요. 저는 제일 충격적인 선수 누구였냐면 로보트카였어요. 로보트카 선수는 작년에는 최고의 선수. 샤비 같은 선수 같았어요. 중간에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주고 또 깜짝 놀랐었어요. 사실 스쿠데도 우승하는데 로보트카의 역할 껐었는데 이 첫 번째 경기들 보니까 지금 로보트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더 나가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들으셨겠지만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김민재가 빠져서 로보트카가 갈 길을 잃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사실 상당히 많았는데 맞아요. 현지에서는 실제로 로보트카가 지금 거의 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로보트카 팀의 중심이었는데 근데 저는 많이 동의해요, 사실. 어떤 거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김민재 일단 최근에 코스타 쿠르타 아시죠? 코스타 쿠르타 레전드인데 그렇죠. 이런 말이 수비 쪽에 뭐 나폴리가 김민재 교체 대체를 제대로 못했다. 근데 저도 동의하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물론 김민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중앙 수비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수비 너무 잘하는데 근데 또 수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비만 보면. 그러니까 어차피 나폴리 또 라마니나 황헤수스 선수들은 수비는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비하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 없는데 어떻게 보면 김민재 대체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저는 사실 빌드업이라고 봐요. 빌드업. 왜냐면 김민재 작년에 스팔레티 감독 어떻게 썼냐면 일단 왼쪽으로 빌드업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 김민재가 마리오 루이 공 주고 라인 올리고 항상 그렇게 시작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황헤수스도 그랬고 나단이라는 선수 저번에 뛰었는데 이 김민재 대신에 들어갔던 선수 김민재처럼 이 빌드업이 잘 안 돼요. 두 번째 문제 뭐냐면 작년에는 김민재 빠르잖아요. 작년에는 나폴리 수비 라인 굉장히 열렸어요. 그렇지. 굉장히 열렸었어. 어차피 김민재 스피드 있으니까 만약에 롱패스라든지 그런 거 오면 김민재 어차피 그거 잡을 수가 있으니까 뒤가 열려도 따라가니까. 맞아. 근데 보니까 지금 이 선수들은 이 속도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작년만큼 라인 못 올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저는 좀 크다고 봐요. 아무래도 그럼 실제 이탈리아에서도 어쨌든 지금 나폴리가 갈 길을 잃고 있고 로보트카가 핵심이었는데 흔들리고 하는 것도 김민재의 공백이 그냥 우리만 그냥 이렇게 너무 김민재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다. 사실 그러니까 나폴리에서 어쨌건 간에 중앙 척추 라인을 구축하는 게 이제 로보트카하고 라우마니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다 그렇게 속도가 빠른 선수들이 아니고 커버 범위가 넓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는 그걸 다 커버를 해주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보트카도 조금 더 패스 플레이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라우마니도 뒤에서 이제 패스 돌리는 것과 이제 수비 라인을 조정하는 이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김민재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라인도 그렇게 올리지 못하고요. 김민재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김민재가 진짜 만능이긴 하다. 그러니까 만능 진짜. 딱 스팔레티 감독 원했던 선수였죠. 그러니까 딱 지금 알베가 얘기할 때 그 표현 있잖아. 그냥 수비만 놓고 봤을 때는 이탈리아도 워낙 수비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외국인 선수도 있으니까 수비는 태클을 한다든지 몸싸움을 하는 선수들은 있는데 빌드업이 되거나 넓은 범위를 빠른 스피드로 커버하는 이것까지 갖춘 중앙 수비수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원래 사실 감독마다 자기 플레이에 잘 맞는 선수 필요한데 그렇지. 이 나폴리 플레이에는 김민재 선수가 딱 잘 맞았어요. 왜냐면 나폴리 이제 공간 다 좁히고 그렇지. 그리고 밑에서부터 빌드업하고 라인 올리고 김민재 선수 딱 그런 스타일 맞았죠. 그러니까 스팔레티 감독님 또 데리고 왔고 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나다니 이 새로 들어왔던 브라질 사람은 피지컬이 좋고 사실 수비 잘하는 사람이긴 한데 아직은 일단 김민재 선수감은 없고
그리고 빌드업 하는 데는 좀 많이 부족하고. 제수는 조금 스타일 자체가 다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탕은 스타일적인 부분은 김민재와 매우 유사하다는 평가들을 듣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탈리아 스카우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 선수는 경험이 부족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많다. 맞아. 22살짜리예요. 맞아, 그래서 맞아. 주전으로 쓰기 힘들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그렇죠. 있죠. 조금 미래 자원. 예. 아무래도 김민재 사실 중국에서 더 뛰었고 페네르바체에서 더 뛰었고 국가대표 얼마나 많이 뛰었는데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코스타 쿠르타도 바로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 제대로 대체 못했다고. 도대체 좀 더- 김민재가 무슨 짓을 하고 나온 거야 팀에? 아니 뭐 근데 김민재 공백도 그것도 문제고 또 이 감독도 바뀐 게 저는 크다고 보여요. 예. 근데 루디 가르시아가 그러면 어떤 축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리디 가르시아 감독 같은 경우는 중앙에 사실은 굉장히 체격 조건 좋고 조금 박스 투 박스형 선수들을 세우는 맞아. 걸 좋아해요. 맞아. 그러니까 4-3-3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뭐 그 후방에서 패스 돌리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좀 체격 조건 좋은 선수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감독인데 그럼 로보트카가 애매해지겠네. 그래서 로보트카가 거기서 조금 잘 맞지 않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왼쪽 풀백으로 마리후이를 주로 썼잖아요. 마리후이도 패스 플레이 굉장히 잘하고 하잖아요. 김민재랑 아까 빌드업 할 때 예, 얘기를 그렇죠, 했으니까. 그렇죠. 지금 근데 올리베라가 쓰고 거의 있죠. 주전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왼쪽 라인도 조금은 예전만한 파괴력이 안 나오면서 흡이차도 예전만한 파괴력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정확한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헤비차 2번 교체됐어요. 아. 헤비차 저기 왼쪽에서 뛰는데 그러니까 마리오 루이도 올라가고 김민재도 올라가고 다 받쳐줘야 헤비차 사실 도전 많이 하는 선수잖아요. 그렇지. 계속 드리블 하려고 하니까 근데 드리블 실패하면 바로 뒤에서 커버 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헤비차 좀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고 약간 그거 좀 나폴리 지금 안 풀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다음 경기부터 다시 나폴리 뭐 우승하고 뭐 경기 이기고 그러면 아마 문제 없을 건데 만약에 몇 경기 동안 잘 안 되면 큰 문제 생기죠. 큰 문제 생긴다는 거 감독이 혹시 날아가거나. 왜냐면 뭐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지금 작년에 이탈리아에서 1등을 했고 유럽에서 거의 축구 제일 잘하는 팀이었는데 근데 선수 바뀌지 않았는데 그렇지. 김민재 한 명 빠진 건데. 그거 바로 가르시아 때문이다. 감독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오시면 괜히 남아 있었네. 히비차 나도 괜히 여기 남아 있었네. 다 그런 생각 막 할 수밖에 팀! 없어요. 미네는 자리 없어? 그렇죠. 나폴리가 첫 두 경기는 그래도 스팔레티에 그런 게 남아있다 보니까 2승을 거두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유산이구나. 예, 근데 스팔레티 유산. 라치오전에 결국은 패하면서 그때 이제 그 이탈리아 언론들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폴리가 이번 시즌 약팀들과의 경기들은 지난 시즌처럼 그래도 힘을 찍어 누르겠지만은 라치오 같은 강팀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리그 가면은 김민재의 공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난 주말이었죠. 제노아가 맞아. 승격팀이거든요. 그 승격팀한테 먼저 2실점 허용하면서 패할 뻔했어요. 간신히 2대2 무승부를 맞아. 거두긴 했지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가르시아였으면 그냥 가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냥 너네 하던 거 해라. 작년 하던 대로 해. 저는 야. 근데 어쨌건 개인적으로 리디 가르시아가 나쁜 감독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맞아, 근데 잘하죠. 이게 그 스팔레티의 색채가 너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에 맞는 감독이 왔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너무 이게 전혀 다른 유형의 감독이 오다 보니까 맞아. 더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고. 알레티는 어차피 축구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축구 선수 했을 때 또 주장이었고 되게 약간 리더십이 있고 약간 아빠 같은 또 나이가 많잖아요. 60세인데 아하. 그러니까 아빠 같은 아하. 감독이었을 거예요. 음흠. 딱 선수들 인터뷰도 들어보니까 진짜 아버지처럼 야 얘들아 와라 뭐 피자 사주고 뭐 그런 거였는데 밤에 전화하고 너 잘 들어갔니 뭐 그런 아빠 같은 감독인데 가르시아는 다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약간 프로페셔널하게 딱 비즈니스 관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정없네. 난 너무 그러면 좀 정없어. 외모도 약간 콘테 닮았잖아요. 리디 가르시아가. 실제 콘테 좀 닮았어요. 저는 차라리 사실 다른 스팔레티 같은 뭐 아빠 같은 감독 데리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가르시아보다 덜 유명하더라도 조금 그 분위기 쭉 이어서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김민재 팔고 벌었던 돈을 조금 더 김민재만큼 좀 경험 있는 선수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너무 약간 모험이었어요.